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오늘은 1시간 늦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수능으로 정규장은 10시부터 4시 반까지 열리고요. 오늘은 프리마켓 시세도 열리지 않습니다. 애프터마켓은 4시 반부터 시작해서 기존대로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장까지 30분 남겨두고 있고 오늘은 프리마켓 시세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힌트 자체를 보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미국 시장 전날의 힌트에서 귀를 좀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K증시는 정말 강한 저력을 보여줬죠. 우리 K 수험생들의 오늘 성과도 응원을 하면서 매일이 시험인 투자자분들의 오늘 성과까지 같이 응원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한 줄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어제부터 해서 강력한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 안의 수급입니다. 죽지 않고 그러니까 레벨, 지수는 유지를 하면서 그 안에서 강력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이 흐름. 오늘의 주인공은 어딜까요? 수급 같이 따라가 보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략들 저희와 함께 꼼꼼히 세워보시죠. 첫 번째 포인트부터 가보겠습니다. 주도력을 구축하는 바이오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다음 코스닥을 이끌어줄 주도주는 과연 누굴까요?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움직였던 로봇 게다가 계속해서 쉬어갔던 바이오가 드디어 좀 저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ABL 바이오의 아주 반가운 기술 이전 소식으로 ABL 바이오는 상한가로 등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랩바디 B, 이 BBB 셔틀 플랫폼 약물을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시스템인데요. 이에 대한 이 기술 이전 계약이 2번 정도가 앞에 빅파마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라이릴리와 그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반갑게 들렸습니다. 11시쯤 정규장 거래 중간에 들려와서 갑작스럽게 고점을 높여가는 주가에 다들 놀라셨을 텐데요. 그 규모 자체도 꽤 큽니다. 앞선 2개의 계약보다도 더 큰 최대 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고요. 계약금 585억 원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ABL 바이오의 벌써 세 번째에 달하는 LO 기술 이전 계약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지만 더불어서 바이오 전반에 걸쳐서도 섹터 전체에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만한 재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두 곳의 리포트인데요. 키움증권에서는 18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릴리와 체결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협업을 할 것인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랩바디 B, 그러니까 BBB 셔틀 플랫폼이 앞으로 다양하게 이제 레퍼런스가 쓰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뇌질환 개발 관련해서 지금 릴리가 집중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와 관련해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RNA나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도 약물 전달 시스템을 활용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라이릴리와의 장기 파트너사로서의 핵심 역할을 ABL 바이오가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NH투자증권에서는 벌써 사노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올해 4월 그리고 나서 연말에 들린 릴리의 레퍼런스 보유까지 바이오테크의 내년 탑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밤에 자고 일어나니 일라이릴리는 또 한 번의 고점 터치가 이어지면서 52주 신고가뿐만 아니라 사상 최고가의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티증권에서 목표가를 또 올려잡았더라고요. 앞으로 현재보다 주가는 50% 이상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면서 1,500달러라는 목표가를 시원스럽게 높여잡았습니다. 간밤의 장중 고점이 1,022달러거든요. 앞으로도 여력은 충분해 보이고요. 경구용 GLP-1 치료제 그러니까 오포글리프론 지금 개발 중인데 이와 관련된 내년 승인이 기대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벌써 이제 연 매출에 녹여서 봤을 때 한 18억 달러 정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 내년 동안에만 이 정도 벌 거야라고 계산을 해서 1,500달러로 내년 12개월 목표가를 잡은 겁니다. 짐 크레이머는 일라이릴리가 앞으로 시총 1조 달러에 달하는 메가캡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M7의 변화, 과연 바이오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지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은 9,200억 달러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릴리와 손잡은 ABL 바이오, 그리고 릴리는 개별적으로 비만의 대장주로 자리매김하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다시 떠오르는 대장의 강세, 더불어서 여기에 손잡은 약물 전달 시스템, 그러니까 플랫폼 기술력을 가진 국내 바이오텍의 재평가, 여러모로 바이오를 다시 봐야 될 이유들이 생기고 있는 건데요. 일단 기술 이전을 체결한 올해 소식만 놓고 봤을 때 18조 9천억 원까지, 지금까지 연간의 이런 계약 규모를 봤을 때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IBK 증권에서 꼽고 있는데요. 이 역대 최대치에 달하는 기술 수출 규모, 그 안에 7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플랫폼 기술 계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바이오테크 안에서는 플랫폼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빅파마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밑에 보면 플랫폼 기술 보유 업체들은 들로는 IBK에서 토픽으로 꼽고 있는 리가켄바이오, 올릭스, 펩트론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 알테오젠, 에이프릴바이오 같이 주목해보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세 종목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건 IBK에서 꼽은 토픽으로 꼭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는 코스닥 제약 차트예요. 코스닥 제약 차트 꾸준한 오름세로 연고점 52주 신고가를 쓰고는 있는데 지수 대비 봤을 때 3% 이상 언더퍼폼. 코스피 제약도 YTD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 대비 56.7%포인트 언더퍼폼입니다. 코스닥은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 지수가 따라가곤 있는 건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수를 끌고 왔던 종목들 대비로 봤을 때는 아직도 코스피의 제약 업종 지수는 굉장히 지수 대비 약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 매력도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언더퍼폼의 재평가의 계기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제 쏘아붙인 코스닥의 제약지수는 이런 ABL 바이오의 반가운 소식이 재평가의 촉매제로 작용했고요. 이제 11월 24일에 있을 삼성 바이오로직스, 에피스 홀딩스의 분할 재상장과 관련된 내용도 코스피 제약지수의 새로운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ABL 바이오 차트 어제의 흐름입니다. 아주 시원하게 올라가면서 주가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었고요. 뒤따라간 종목들 보실까요? 리가켄바이오 17만 원을 도달하면서 연고점을 시원하게 썼습니다. 같이 볼 수 있는 이 올릭스, RNA 치료제 안에서도 꽤나 주목도가 높은 종목인데요. 어제 두 자릿수의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펩트론 역시 플랫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꽤 오래 쉬었거든요. 우리 출연자분들 가운데서도 김경국 과장이 이제 펩트론은 기술적인 매력도도 부각되는 위치라는 이야기를 얼마 전부터 함께 들은 바 있습니다. 같이 체크가 필요한 종목들 차트로 봤고요. 26년 글로벌 신약 개발의 핵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의 바이오텍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보여줬던 바이오의 저력 그리고 연속성을 가져간다면 잠깐 내년 빅파마들이 뭐에 관심을 갖고 있나가 정말 중요한 힌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 오늘 나온 리포트를 갖고 와봤고요. 지금 보시면 네 가지 키워드가 빅파마가 지금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네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차세대 신약 개발의 영역은 첫 번째 비만, RNA, 항압, 그리고 AR 신약입니다. 비만 측면에서는 아시겠지만 체중 감량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편의성을 개선시켜서 주사가 아니라 먹고 그리고 붙여서 살을 빼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살은 빼는데 근육은 유지되는 이렇게 조금 더 확장되는 기조를 갖고 있어서 투자 아이디어도 여기에 맞춰서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주목할 수 있는 종목들로 D&D 파마텍, 올릭스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고요. 국내 1등 비만, 그러니까 비만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한미약품도 기대주 중에 하나라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키워드는 RNA인데 앞서 보신 것처럼 BBB 셔틀 니즈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RNA 치료제는 희귀질환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약물 전달 시스템이 목적지까지 데려가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고요. ABL 바이오 올릭스 꼽히고 있습니다. 항암은 키트루다의 성과가 매우 중요하겠고요. 이에 따라서 4분기에 승인이 나오게 되면 이제 내년 빅파마들의 M&A가 조금 더 확장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움직임 중요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꼽히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키워드가 AI 신약인데 이건 좀 장기 루트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빅파마가 헬스케어 산업에 진입하게 되면서 AI 기술력 갖고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맺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탄탄한 현금 흐름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끌어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AI 기술을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면 비용이 크게 줄어들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이런 측면에서 빅파마가 앞으로 투자 아이디어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 눈여겨보자. 그 가운데 신테카바이오, 시어스테크놀로지, 뉴로핏 최근 흐름 좋고요. 4대장 가운데서 뷰노가 드디어 흑자 전환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리포트 두 곳에서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뷰노 잠깐 차트만 놓고 볼게요. 어제 정규장에서도 분위기 좋았고요. 7% 이상의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증권가에선 28,000원까지 보는데 TP 상향 조정이 더 있을까요? 딥카스와 함께 코어라인 소프트 쪽으로 양도한 수익이 잡히면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한 거거든요. 연속성 잠시 후 질문 드려볼게요. 자, 다음은 게임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13일부터 16일까지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 지스타가 열립니다. 도쿄 게임쇼만큼 신작이 대거 발표되는 거 아니라서 조금 아쉽다라는 증권가의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게임의 자체적인 모멘텀은 조금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는 많은 부분 NC소프트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아이온2를 공개를 할 건데 하반기 정말 힘을 많이 쏟은 기대작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 실적을 이미 아이온2 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거야라는 것을 가정해서 3천억 원에서 4천억 수준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초반에 성과가 굉장히 좋을 경우에는 멀티플 리레이팅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를 한 번 더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반응, 초반 흥행 여부가 매우 중요하겠고요. 어제 NC소프트 주가로는 연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TP는 지금 23만 원에서 굉장히 편차가 크죠. 높게는 키움증권이 43만 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만 원대 아마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가격대 자체가 너무 답답하실 겁니다. 장기 차트를 보시면 한때는 80만 원도 갔던 종목이에요. 어마어마했던 이 과거 팬데믹 당시의 과거의 영광을 아이온2가 지펴줄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100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 지금 보시면 13만 원까지 내려앉았다가 10분의 1 토막 이후에 이제 막 20만 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보는 40만 원대가 아니더라도 지금 20만 원에서 앞으로의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가 있을지 아이온2 중요하게 지켜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2차 전지의 소재 움직임 최근 계속적으로 눈길이 갑니다. 바이오의 강세 속에서도 일부 수급을 빼앗기는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2차 전지를 10월에 끌어올렸던 에코프로, LNF 그리고 셀사를 끌어올렸던 키워드는 바로 AI 밸류체인에 이제 ESS가 편승된다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이번에 실적을 내놨는데 ESS에 담기는 그러니까 반영되는 공급하는 동박 회로박과 관련된 재평가가 하나의 키워드로 작용이 되면서 동박 관련해서 종목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그리고 SKC 솔루스 첨단 소재 그러니까 동박에서 회로박, 동박에서 전지박까지 새롭게 AI 밸류체인으로서 재평가가 가능한 아이디어들이 시장에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포스코 홀딩스 사실 철강주들도 좋았었고요. 2차 전지도 나쁘지 않아서 포스코 홀딩스의 재료에 대해서 앞으로 주가 킥팩터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무척 많으셨을 겁니다. 전통적으로 어제 시클리컬 산업인 화학과 철강이 움직이기도 했었고요. 더불어서 리튬 쪽으로 리튬 광산에 1조 원 넘게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그 공급망 안에서 새롭게 대장주로 다시 포스코홀딩스가 재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꽤 컸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 움직임 보시죠. 지금 미국 앨범알 주가가 또 한 번 6%가량의 상승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닷새 동안에 15%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간밤에는 리비안 주가는 빠졌는데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닷새 동안 리비안은 17%가량 급등했고요. 한 달 동안에는 34%의 급등 랠리를 보여주면서 꽤나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전기차 몇몇 주들,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해서도 앞으로 지금 기존 전통적인 소재단 그리고 동박, 리튬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전고체와 신기술 배터리 이쪽으로는 자율주행이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도 신기술 배터리의 니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밸류체인 단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키워드는 어디일지도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프리마켓 시세가 없는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네요. 그렇죠? 프리마켓 시세에 힌트가 없어서 야간 선물 지수 정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소폭 올랐습니다. 0.06% 정도 올라갔고요.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은 레벨대를 유지하면서 NDF 야간 거래에서도 오름 시세를 유지했거든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개장 전 두 분 모셨어요.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바이오부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어제 바이오의 시세를 보면서 이제 이전부터요, 너무 강력했던 주도주 반도체보다도 바통 받아갈 쪽 계속 그 다음 타자를 눈여겨봅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자, 어제 시세 보시고 다음 답은 바이오다라고 생각하셨는지요? 네, 일단 우리가 바이오 종목군들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었던 것은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명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이라는 큰 모멘텀 자체가 많이 부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ABL 바이오를 통해서 기술 이전 뉴스가 오랜만에 좀 나왔죠. 근데 제가 과거의 이력들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이 기술 이전이 4분기 때 가장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겨져 있는 4분기 때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엄청나게 안 좋다, 안 좋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안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눌림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그 조정을 잘 마치고 나서 반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은 하루 정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워낙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올해 11월 달과 12월 달, 내년 상반기까지도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거나 2차 전지가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가면 수급이 많이 뺏길 가능성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에 있는 ETF, 바이오 ETF라든지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과 내년 연초까지 본다면 제약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온 ABL 바이오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합니까? ABL 바이오요? 네. 예, ABL 바이오가 어제까지 나왔었던 레포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 가치를 약 6조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6조 정도를 지금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로 나눠봤을 때 약 12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종가가 12만 6천 원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어제까지 제시가 됐었던 목표 주가를 넘어간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8만 원대까지도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BL 바이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제형 변경이라는 기술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적응증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 플랫폼을 가지고 이 기술력을 가지고 기술력의 플랫폼을 가지고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부여해 본다면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어제 이제 너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상한가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아 가셔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만 쫓아가기보단 조금 조정을 활용해보자. ABL 바이오 20만 원 돌파도 가능할까요? 지켜보죠. 다음은 김성훈 대표님께 저희 의료 AI 여쭤볼까요? 9월에 의료 AI 이제 조금씩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김 대표님 어제 뷰노가 흑자 전환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럼 시세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자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이제 매출이 확대되기보단 좀 눈여겨보자는 포인트들도 많았어가지고요. 일단은 의료 AI 같은 경우는 이 AI의 세그멘터의 확장세와 더불어서 기존의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좀 이어지는 연결고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뷰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됐을 때 또 한 단계 레벨업이 좀 가능한 오히려 이제 루닛보다도 제가 뷰노를 계속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그 가치였고 그리고 인공지능 AI 기술은 사실 신약의 진단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 확장세를 더불어서 약물 구조를 학습해서 지금 신약급을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연평균 성장세가 무려 시장에서는 30% 이상 어떻게 보면은 비만 치료제 시장 이 성장세보다 더 크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제 같은 경우도 신테카바이오가 지금 10개의 뭐 도전적인 타겟에 대한 대규모 검증 작업을 수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으로 본다면은 사실 지금 반도체 소부장도 중요하지만 AI의 이 키워드로 봤을 때 가장 강한 쪽은 저는 AI 의료 시장에서 상당 부분 시세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탑픽은 일단 네. 제가 뷰노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네. 상당 부분 이제 이 반등의 여력이 좀 더 가능할 수 있는 신테카바이오, 신테카. 노을 쪽도 한번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눈여겨 보고 뷰노는 바이앤홀드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뷰노는 바이앤홀드 가능합니다. 신테카바이오 노을까지 지켜보자.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게임입니다. 게임도 어제 다 같이 날아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김성훈 대표님, 오늘 게임주에서 관심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게임주의 재평가가 이제 전체적으로 섹터 전반에 걸쳐 나타날 거라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기존 대장주죠. 과거의 대장주를 가져와 주셨는데 이렇게 종목을 선별하는 전략이 아직은 유효한 것인지 이 의견부터 여쭤볼게요. 네, 뭐 하나둘씩 이 게임주들 실적 발표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또 이제 크래프톤도 깜짝 실적을 이번에 발표를 했고 넷마블도 우리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오랜만에 저는 이제 NC소프트를 지금 이제 반등은 좀 좋지만 아직 저는 시작점이다. 이 레포트를 하나 봤더니 조롱에서 이제는 기대로 바뀐다는 레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네. 그동안에 많이 조롱을 또 받았거든요, NC소프트가. 근데 지금으로서 NC소프트는 아이온2의 이 사전 또 다운로드가 16일부터 있습니다. 출시는 19일이지만 이번에 G스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가장 또 흥행을 예측하는 것이 아이온 이 2에 대해서 유저들이 기존 아이온 유저들이 아이온2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엔소프트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애플의 이제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사실 결제 수수료로 30%를 이제 애플에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마진율을 이 애플에 줬지만은 지금은 자체 결제 플랫폼을 확보를 하면서 마진율에 대한 증가폭 그리고 과거에는 이 출시 시점부터 과금을 이제 계속해서 현질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썼지만은 아이온2부터는 그런 과금 전략을 쓰지 않고 유저를 어느 정도 확보했을 때 그 다음에 아이템 과금 현질을 유도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마도 초기의 시작점부터는 아이온2의 이 폭발적인 또 트래픽 강조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관점. 그래서 NC소프트가 내년도 선행 PER 17배로 아직까지 싸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서요. 네. 시초가 매수 유효, 목표 주가는 32만 원 그리고 손절가 20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32만 원. 아직도 연고점에서 싼 구간이라는 의견 주시면서 가격 잡아주셨습니다. 24만 원에도 괜찮다. 32만 원. 오늘 정규장도 기대해보죠. 자, 지금 호가 들어옵니다. 지금 0.07% 가량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역시 강하네요. 0.7% 오름세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의 날이 될까요? 지금 IT 투톱은 내리면서 출발 앞두고 있고요. 2차 전지나 다른 쪽, 특히 바이오 쪽에서도 강세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아까 바이오 여쭤봤던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 네. 2차 전지의 수급을 뺏기면 바이오가 아주 강력한 속도를 보이기엔 좀 어렵다는 말씀도 하셔서 2차 전지와 바이오, 2차 전지의 소재로 지금 모아가는 게 더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매력적입니까? 2차 전지도 매력적일 수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쪽이 하반기에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 쪽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바이오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워낙 컸고 실질적으로 뭐 임상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를 구성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일라이 릴리의 시가총액이 1,400조입니다.
저보다는 많이 알고 있겠죠. 일라이 릴리 측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과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빅파마들의 그런 안목을 좀 고려해 보신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제약바이오가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수급 싸움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뭐 제약바이오와 비교해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점수를 좀 낸다면 제약바이오가 6점이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4점. 그래서 6대 4 정도로 만약에 포트 구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두 섹터 다 편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약바이오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바이오에 한 표를 일단은 주신 부분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하이브요. 어제 반갑게 장 마감하고 나서 뉴진스의 컴백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도어와 계약을 이어간다. 최근 실적 때문에 좀 실망감으로 하이브가 크게 빠졌잖아요. 김성훈 대표님. 지금 35만 원에서 29만 원 어제 종가입니다. 오늘 뉴진스 모멘텀으로 6% 상승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지금 매수 시점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뉴진스의 팬으로서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고 보는데 그게 주가로 바로 화답을 했잖아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2명만 컴백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오후 때 추가로. 들어보니까 단체로 이제 다 컴백을 시도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하이브의 실적으로 예상치보다 좀 굉장히 좀 못 나온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하이브가 좀 잘못한 건 뭐냐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면서도 게임에 자꾸 손을 댔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용이 많이 산출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이런 30만 원대는 유지를 하되 아마 내년 정도에 있을 뭐 계속해서 강조해도 이제 모자랄 콘서트 판매액 이 BTS라는 그리고 MD 매출이 상대적으로 이 일시적 비용 때문에 좀 MD 매출에 대해서도 감소폭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저는 MD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팝업 스토어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저는 내년에도 그런 기조는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MD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위탁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스타들이 참여를 해서 그것을 제작까지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MD 매출 ASP 단가가 2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저는 내년 정도는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당연히 지금 업황으로는 좀 안 좋지만 그래도 하이브는 군계 일학으로 살아날 수 있다. 지금의 하락을 매수 기회로서 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은 왜냐하면 지금 수급이 좀 더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는 차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신 있게. 다만 수급은 조금 더 살펴가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기민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이재규 본부장님의 관심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봇이 등장했어요. 다시 봐야 될 때라고 보세요. 네, 단기적으로 낙폭이 너무 크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봇 쪽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종목은 지금 제가 하이젠 R&M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만든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뭐 제약 바이오도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라는 이런 성장 주단으로 자금이 넘어갈 만한 여력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제한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단기 조정이 너무 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11월 달 내로 단기적으로 좀 목표치를 잡아본다면 그래도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스마트 액추에이터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하이젠 R&M을 준비를 해봤고요. 뭐 LG전자라든지 엔비디아와도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추후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적으로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이젠 R&M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인트는 이겁니다.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내가 하이젠 R&M을 공략해 보신다면 지금 절반 매수하시고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절반을 매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8,000원, 손절가는 43,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막판 호가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약세 출발로 반전이 됐어요. 0.5% 약세로 출발 앞두고 있고 코스닥이 0.45%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셧다운이 거의 가셔가 되는 분위기네요. 하원 최종 표결이 우리 10시,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11시 45분 서명을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지수 자체는 흔들리면서 반도체 약세 출발 예상이 되고 어제 강했던 바이오와 2차 전지의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연속성 계속 이어지게 될지 여기에 포커스 맞춰봐야겠네요. 시장 문 열겠습니다.